안녕하세요. 정선희 씨, 문천식 씨. 문득 3월의 어느 날이 생각나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2006년 3월. 그때 저는요, 대학 졸업 후 사회인으로 첫 발을 내딛는 설렘의 시기였는데요. 신입사원을 17명 뽑았는데요. 그중 16명이 남자였고 여성 사원은 유일하게 저 혼자였죠. 와우. 제가 축산과를 전공해서 축산 관련 업체에 입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16명의 남자 틈에 유독 얼굴이 하얗고 여리여리한 느낌의 남자가 한 명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편의상 그를 김선비라 칭할게요. 김선비 씨는 작고 다부지고 힘센 저와는 달리 매사 수줍고 행동이 한 템포 여유로운 그런 동료였습니다. 아따 나가 저 간식을 쪼까 사왔는데 아, 우리 팀장님 최고! 탕비실에 둘 단계 저 알아서들 갖다가 먹으라고 해. 네네네네네. 초코바는 내가 먼저 먹을 거야. 내가 먼저. 오케이. 오후. 그러나 김선비 씨는 달랐습니다. 모두들 우르르 몰려갈 때 그는 우리를 여유롭게 바라봤죠. 아 뭐야? 빨리 안 가면 간식 다 떨어져요. 빨리. 아, 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니 뛰라고요. 더 빨리 전속력으로 고고고. 아, 예, 그럴게요. 거북이와 함께 걷는다면 뭐 이런 느낌일까요? 이런 호흡일까요? 이리저리 남의 책상을 구경하며 탕비실까지 세워라 내워라 걷던 그. 다 떨어졌네. 그럼 다음에 먹어야지. 와 이상하네. 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남들을 제치고 달려가는 저하고는 완전 달리 그는 항상 여유롭고 그리고 늘 연약했죠. 아따 저 정수기 물이 떨어졌네. 누가 물통 좀 뒤집어 놓지. 나는 시방 저 사장님실에 가봐야 돼서 말이요. 아 네 팀장님 다녀오세요. 저희가 할게요. 그래요. 아 김선비 씨, 나 지금 이 서류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정수기 물통 좀 바꿔줄래요? 아, 그럴까요? 네. 나 벌써 불안한데. 그렇게 선비 씨가 정수기를 향해 갔는데 그는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가보니까 그가 정수기 물통을 들고 이게 무겁네. 안 되네. 김선비 씨 예? 지금 뭐해요? 예. 이게 생각보다 무거워요. 해볼게요. 어렵네. 나와봐요. 아니요, 저기 이거 보기보다 무겁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야물딱지고 드세기로 정말 소문난 박성미. 평소 땅콩처럼 옹골차다는 별명을 가진 저는 생수통을 딱 잡고 아랫배에 힘을 뚝 주면서 하이! 우와, 바로 꽂혔어요. 우와. 저의 이런 힘과 실력을 본 직원들은 저를 향해 기립박수를 보내주었고 저는 그 길로 바로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 선수로 뽑혔습니다. 저 우리 팀원들 잘 들어보시오. 저 이 400m 계주에서 말이야 이기면요 우리 팀 사무실에 TV가 와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잠깐만 근데 선수 한 명이 모자른디? 아 제가 두 사람 몫을 뗄게요 팀장님. 자신 있습니다. 아이고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것은 저 규정 위반인 게 안 되죠. 남는 직원 누가 있는가? 우리는 대답 대신 김선비 씨를 쳐다봤고 자신이 지목된 것을 알게 된 그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운동 잘 못해요. 제 생각도 그랬습니다. 김선비 씨는 정말 못할 것 같았어요. 아, 정말 힘들 것 같았어요. 딱 그래도 말이야 선택의 여지가 없은 게 김선비 씨가 그 중간 주자를 한번 띄워봅시다. 자 그러면 저 다들 손 여기 모으고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그렇게 우린 한 팀이 되어 달리게 된 겁니다. 그는 세 번째 주자, 저는 마지막 주자. 마침내 그가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저기 뛰어요. 더 빨리. 네. 빨리. 네, 가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말고 팔을 이렇게 막 힘차게 네. 휘저으면서 전속력으로. 네, 그렇게. 전속력으로 뛰라고요. 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네. 뛰라고. 네, 제가 운동을 아우 뛰라고. 잘 못해요. 네, 하고 있어요. 결과 어땠을까요? 마지막 주자로 제가 열심히 달려봤지만 한 바퀴 반을 따라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따 이렇게 된 이상 말이여 이제 남은 종목은 저 씨름에서 이기는 수밖에 없는데 말이여
이 씨름에서 이겨버리면 우리 아, 팀장님. 회식비가 나온다는 게 누가 나가는 저요. 어이? 제가 나갈게요. 오따 박성민 씨가 잘할 수 있겠어. 네. 저쪽에서는 사내 아이 셋을 데리고 매일같이 약수터를 오간다는 그 전설의 체력인 장 팀장이 나온다는디. 할 수 있어요. 제가 할게요, 팀장님. 어이따 그럼 저 박성민 씨 한번 잘 해보더라고. 그렇게 해서 저는 빨간 삿발을 메고 씨름판에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시나 소문대로 장 팀장님은 말근육으로 무장된 상태, 장 팀장님은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넌 나한테 안 돼, 예송이야.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입사 3개월, 있는 거라고는 악다구니밖에 없는 여자. 저는 다리와 배에 힘을 뚝 주고 외쳤습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천하장사다. 아, 우리 박성민 씨 정말 야물딱지네.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 팀 사이로 저는 보았습니다. 말없이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있는 남자, 김선비 씨였어요. 아, 너 멋있다. 감동적이야. 그리고 그날 저희는 회식을 했는데요. 한참 고기를 먹다가 잠깐 바람 쐬러 식당 앞에 나왔는데 김선비 씨가 서 있더라고요. 많이 드셨어요? 네.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기 그는 잠깐 큰 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네가 좋다. 응?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랑 반대인 네가 좋아. 처음부터 좋았지만 오늘 확실히 내 마음을 알았어. 네? 오늘 왜 갑자기? 아까 씨름판에서 그 다부짐과 걸걸함 너무 예뻤어. 이제 네 마음을 알고 싶어. 뭐지? 이건 뭐지? 그는 선한 눈으로 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그 자리에선 대답을 못하고 그냥 식당 안으로 들어와 버렸는데 그는 그날 밤 저에게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늘 내 고백 거절해도 괜찮아. 내가 다시 고백할 거니까. 새님인 줄만 알았는데 아니 그에게 이런 박력이 있었다니. 아니 뭐 사실 저도 좀 느린 거 빼고는 그가 별로 싫지는 않았기에 그 고백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6년의 사내 연애 끝에 결혼에 꼬리인 지금은 그와 두 아이를 두고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행동이 느리고 여려서 못마땅할 때도 참 많지만 그래도 오래전 그 고백. 네가 좋다. 아이고야, 그거 하나 떠올리며 지지고 볶고 살고 있는데요. 남편한테 한마디 할게요. 여보, 내가 말했나? 나도 당신이 좋아. 안녕하세요, 정선희 씨, 문천식 씨. 예. 저는요 오래전에 개명을 했어요. 좀 더 일찍 사연을 쓰고 싶었지만 그러자면 개명 전 이름을 제 입으로 만천하에 까발리는 일이라 에휴 참 많이 망설여지더라고요. 제가 개명을 하게 된 데는 정선희 씨한테도 1%의 지분이 있어서 제가 용기 내서 보내봅니다. 응? 오라? 뭐? 오라? 응?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던 날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우리 딸내미 이쁜 거 보소. 아버지가 아버지만큼 이쁜 이름으로다가 지어줄라니까. 클 태자의 기쁠희. 저희 아버지 함자신데요. 참 예쁘죠? 근데 제 이름은요. 너는 말이여 여름에 태어난 사랑스러운 내 자석인 게 여름 하자에다가 사랑 자자를 써가지고 어이 김하자요. 아니 여자 이름에 자자 돌림 많은 건 저도 알죠. 근데 왜 하필 하자냐고요. 덕분에 저의 학창 시절은 늘 얼레리 꼴레리
하자는 하자 있대요. 이뿐인 줄 아세요? 고무줄하자, 땅 따먹기 하자, 숙제하자, 청소하자, 뭘 하든 이런 놀림이 따라다녔고요. 학년이 바뀌고 등교 첫날 출석을 부를 때면 자, 1번부터 부른다. 강수진, 네, 김소영, 땡, 하자? 하자 어디 있어? 여기 있는데요. 그래. 이름이 아주 강렬하고 좋네. 그래. 하자가 오늘부터 임시반장 좀 하자. 이런 식이었죠. 아버지한테 항의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딱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사랑스럽게 여름에 태어나가지고 하자. 이름이 얼마나 좋냐. 그리고 또 김하자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좋잖여. 아휴,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혀 개명은 번번이 실패했고 결국 그 이름으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요. 사건은 큰애가 유치원 다닐 때 일어났습니다. 엄마 강아지 동물 나오는 거 틀어주세요. 알았어요. 우리 아들 동물 나오는 거 틀어줄게. 아들이 동물을 엄청 좋아해서 동물 나오는 영상, 다큐멘터리, 방송 프로 다 챙겨봤거든요. 그날은 마침 하마가 주인공이었어요. 아프리카 초원에는 3마리의 하마 가족이 삽니다. 아빠 하돌이, 엄마 하순이, 딸은 하자입니다. 어머나, 뭐야? 아니 내 이름이 왜 나와 저기서? 성년이 된 암컷 하자는 수컷 하식이와 사랑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아이고 우리 아들아 간식 먹을까? 응? 엄마, 근데 엄마 이름도 하자 아냐? 하돌이는 여자친구 하자가 왜 토라졌는지 도통 모르겠는 눈치입니다. 아니야 이거 큰일 났네. 물속으로 들어가는 하자를 따라 하식이가 움직입니다. 격렬하게 짝짓기를 하는군요. 어머나, 화해를 한 모양입니다. 어머나, 야 아들아 나가자. 엄마랑 과자 먹자. 과자 사줄까? 엄마, 그럼 엄마도 여자 하마인 거야? 아니야 엄마는 옷 입어. 옷 입고 나가자. 가자 얼른 가자. 그날부터 아들은 하마만 보면 엄마 나왔다고 난리고요. 제일 큰 문제는 선희 씨 나오는 동물농장이었어요. 우와, 엄마다, 엄마 나온다. 근데 엄마, 정선이 이모가 자꾸 제보가 하순이래. 여자 하마면 무조건 하자 아냐? 안 보여주면 되지 않냐고요? 말도 마세요. 시댁이고 친정이고 주말에 놀러 가잖아요. 네. 귀신같이 알고 동물농장 틀어달래요. 어른들 다 있는데 하자가 짝짓기 한다고 소리치는 걸 듣고 나니까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장명소에 찾아갔어요. 저기 제일 흔하고 제일 안 튀는 이름으로 저는 지어주세요. 아 여보, 그 흔한 이름 안 좋아. 병원이나 관공서 가잖아. 생년월일 전부 말해야 본인 확인이 된단 말이야. 그냥 특별하니까 하자가 낫지 않아? 하자가 뭐 하나? 뭔 소리 하는 거야? 당신이 알아 그거를? 여자 하마 소리 듣고 살아봤어? 나는 지연이야. 김지연. 앞으로 당신 그렇게 불러. 아무 때나 불려도 튀지 않을 예쁘고 무난하고 좋은 이름 김지현. 네, 저는 지현이에요.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은 옛날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만 뭐 그 정도는 뭐 지현이가 김지현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신 요즘 택배 기사님 기다리는 맛에 살아요. 이 말이 너무 듣기 좋거든요. 김지현 씨, 택배 왔습니다. 너무 좋아. 김지현 씨, 아, 지현 씨 계세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써니 언니 천식 오빠. 형아예요. 여자분이군요, 형아. 사연 쓰기가 처음이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좀 떨리는데 그냥 편하게 써볼게요. 예. 저는 36살의 여자고요. 사건이 일어났던 때는 2008년 12월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니까 그때 제 나이가 24살이네요. 대학을 좀 늦게 들어간 탓에 당시 대학교 3학년이었죠. 당시에 저는 뭐랄까요? 허세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24살엔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다 허세 있잖아요. 다 있죠. 괜히 있잖아요. 막 내리는 눈을 보면서도 감상적이기까지 했답니다. 형아야, 너 뭐해? 집에 안 가? 너 눈 쌓이면 집에 못 간다 너. 먼저 가. 나 혼자 있고 싶어. 뭐래? 야, 빨리 일어나. 너 그러다 버스 놓쳐. 나 오늘 걸어갈 거야. 정신 차려. 니네 집
버스로 가도 1시간 걸려. 얘가 지금 어딜 걸어간대? 멀어 죽을라 그래 너? 친구들은 그렇게 저를 말렸지만 바람소리 어떡하지? 그때 왠지 그랬어요. 그냥 뭐랄까 자꾸 혼자 뭐 있고 싶달까? 그런데 그러고 보니 그동안 제가 한 번도 혼자만의 여행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결심한 겁니다. 그래, 혼자 여행을 떠나보는 거야. 그렇게 정해진 저의 첫 홀로 여행. 이름도 지었어요. 예. 이름을 지었다고요? 혼자 여행 가면서? 형아 혼자 떠나는 경주 나들이. 죄송해요. 좀 웃고 갈게요. 저는 부산에서 버스를 탔고 경주역에서 내렸어요.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식당에 들어갔죠. 식당에서 혼자 먹기는 처음이었지만 용기를 내봤어요. 어떻게 뭘로 드릴까? 잔치국수. 뭐라고? 안 들려. 크게 좀 말해봐요. 잔치국수. 3번에 저 잔치국수 하나. 뜨끈한 국물이 들어가자 저는 점점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밥을 먹는 게 두려운 일이 아니란 사실도 깨달았죠. 그러자 나는 혼자서도 여행 잘하는 멋진 여성이구나 라는 자부심도 들었어요. 그렇게 천마총도 보고 첨성대도 구경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니 몸도 데워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인터넷에서 본 정보가 생각나는 거예요. 석굴암 동절기 17시까지. 그래,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겨울엔 5시 정도까지밖에 안 하는 것 같던데. 그때가 4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서둘러 석굴암으로 향했죠. 그래, 역시 오길 잘했다. 평화로운 기운을 받으면서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는데 산속이라 그런지 주위가 금세 어둑어둑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내려가려고 정류장에 서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저에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셔틀버스 끊겼어요. 응? 그러고 보니 주변 사람들은 다 자기 차를 끌고 와서 하나둘 사라지고 주위는 점점 어두워만 갔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하지? 이렇게 내가 경주에서 그냥 완전 고립이 되는 건가? 불국사의 종소리도 막 들려오는데 고립인 건가? 그때까지만 해도 GPS며 휴대폰 길찾기가 활발하지 않던 시절이었잖아요. 그쵸? 어찌나 두렵던지 턱관절이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지나 이렇게 떨려왔습니다. 어떻게? 결국 방법을 찾지 못한 저는 결심했어요. 그래, 왔던 산길로 다시 내려가는 거야. 하지만요, 그게 말처럼 그게 쉬운 일인가요? 그게 해가 떨어져가지고 그런지 주위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기분 나쁜 새소리만 들려왔죠.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 그래,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근데 무슨 노래를 부르지? 그때였어요. 눈앞에 보인 표지판. 야생동물 주의. 야생동물. 옳거니 야생동물 하면 곰이지, 곰. 곰 3마리를 불러보자. 그래서 저는 이분의 의식의 흐름이 참 정말 따박따박. 특이하시네. 네. 저는 곰 3마리를 부르며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무섭다 보니까 노래를 부르다가 저절로 혼자 추임새를 넣게 되더라고요. 또 이게 한쪽 팔로 이렇게 막 휘저으면서 마치 방앗개비처럼 산길을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곰 3마리, 무섭다! 한 집에 있어! 무섭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멀리서 사람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곰 3마리가 난 무섭다. 한 집에 있어. 무서워.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무도 없는 이 산에 이거 사람 소리 맞잖아요.
아우 진짜 그때는 참 겁도 없었지. 저는 저 말고도 사람이 있다는 게 그냥 마냥 반가워가지고 또 한쪽 팔을 막 휘저으면서 그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요? 곰 3마리가 그렇게 제가 다가가자 반짝이던 랜턴 같은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야 사람이다. 거기 사람 맞죠? 저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빠르게 그를 따라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앞서 달리던 그가 넘어지고 괜찮아요? 그는 저를 보더니 자지러지듯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다가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괜찮으세요? 가까이 오지 말아요. 에비. 아이고 놀라셨나 보다. 제가 버스를 놓쳐가지고요. 잘 안 보이는데 사람이에요? 예? 아유 그럼 사람이죠. 제가 뭐같이 보이세요? 좀비요. 그는 손을 덜덜덜 떨며 자신의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해가 떨어져서 서둘러 산을 내려오고 있었는데 부엉이 소리 너머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내가 무섭다! 나 무섭다! 그러더니 머리가 산발인 그 여자가 팔을 막 휘저으면서 사람이다! 그렇게 저를 향해 달려왔어요. 제가 도망칠수록 그 여자는 팔을 더 거세게 휘저으면서 사람이다!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보시다시피 주저앉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서둘러 바지를 털고 일어나더니 말했습니다. 요 앞이 산 입구예요. 진짜요? 거기까지 같이 내려갈까요? 아니요! 안녕히 가십시오. 그는 뛰어내려갔고 저도 산 입구를 향해 빠르게 내려갔어요.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거울을 봤어요. 아니 마스카라가 다 번져가지고 나 너무 좀비던데요. 아이고. 그래서 그날 더 구경할 것도 없이 바로 밤차로 부산 집으로 돌아왔어요. 약 12년 전 토함산에서 절 보고 놀라신 그 남자분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굉장히 무서웠어요. 무섭죠. 무서우셨을 것 같아요. 무섭지. 제가 앞으로 산에서 일찍 다니고 산 다닐 때 마스카라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선거하니 떠오르는 일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써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벌써 25년 전 일이네요. 주말을 앞두고 친정 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예, 너들 이번 주말에 뭐하냐? 글쎄요, 그냥 집에서 쉬려고 그랬는데. 왜요, 아버지? 그래. 그러면 말이다. 너들이 나를 좀 도와다오. 농사일이요? 일손 없어요, 아버지? 아니, 농사가 아니고. 네. 내가 그 이장 선거에 나갈란다. 네, 저희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어요. 아시죠? 감투 욕심 있는 분들. 동네 반장은 기본이고 소소한 모임을 해도 아버지는 꼭 회장을 하셨어요. 동네 대동계도 아버지가 만드셨고 회장을 누가 할지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도 자신 있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내가 회장 대상이요. 벌써 왕이 되려고? 네, 그렇게 스스로 회장 자리에 앉으셨어요. 아이고야. 개교한 지 100년 되는 초등학교도 아버지가 초대 총동문회장을 맡아서 20여 년 끌어오셨는데 거기에 보태서 아버지는 이장이라는 감투를 꼭 쓰겠다며 출마를 선언하신 거였죠. 있잖여. 일단 현수막 하나 만들어 오고 김서방이랑 내려와가지고 이 동네 가가호 댕기면서 선거운동 좀 해. 그래서 저는 현수막 하나를 만들어서 남편과 친정집으로 내려갔죠. 아버지는 현수막을 보자마자 말씀하셨어요. 아유, 이 코딱지만한 걸 어디다 붙이냐? 에? 이거 안 작아요, 아버지. 이만하면 되게 잘 보이는데. 모르는 소리 아들들 말어. 지금 저짝 상대 후보는 말이요, 나보다 10살이나 어려가지고 내가 현재 얼마나 불리한지 아냐? 근데 이렇게 애들 딱지만한 현수막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이기냐? 어이? 이쪽에 사진도 하나 탁 박아놓고 저짝으로는 색깔 무지개 마냥 시큰하게 이름도 좀 새기고. 아이고, 아버지 에이. 사진 들어간 거는 그거 엄청 비싸요.
너 이마 너 그 돈 아껴서 재벌 낼래? 내가 명함을 봐달래냐 전단지를 뿌려달래냐? 그저 현수막 사진 하나 박아달라는 게 그렇게 넌 힘든 일이. 아유 아버지 뭐 그게 또 울먹이기까지. 아유 내 진짜 자식. 아우 정말. 저는 다 귀찮고 막 짜증이 나가지고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 아버지는 목장갑을 던져주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에? 너하고 김서방 안아 이거 손에 끼고. 목장갑 끼고 뭐 하는데요? 뭐 농사일까지 해야 돼요? 동사 이름 무슨 제 선거송 불러. 예? 노래는 내가 할 거니까 너는 뒤에 이 애비 이름만 넣으면 돼. 그러더니 아버지는 어디서 구하신 건지 노래방 반주 테이프를 플레이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가지고 자 너 잘 봐라. 이게 뭐예요 이게? 눌러가지고 잘 봐.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송대식. 스탑 잠깐만. 너는 그거나 딱딱을 못 맞히냐? 박자감 있게 송대식이라고 또박또박 추임새를 넣어야지. 정신머리하고는 진짜. 알았어. 다시 한다잉. 똑바로요. 예. 나이 집중하고.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송대식.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송대식.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송대식이야. 잘한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대식 사랑이야. 송대식. 옳지. 아이 잘했어. 됐어요?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실제로다가 집집마다 찾아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요. 집집마다요? 알았지?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런데요, 저와는 달리 너무나 신이 난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우리 남편이었죠. 아, 아버님 이거 진짜 신나는데요. 저는 머리에다가 고무장갑을 좀 쓰고 가면 어떨까요? 미쳤나 봐. 그 개그맨들 그 닭뼈슬 하는 것처럼 이렇게 써가지고 이가 미쳤나 봐. 뭐랄까 뭐 이 말에 부지런한 수탉이 되겠다. 자기너는 그죠? 이런 의미로다가 꺾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만해. 오버 좀 하지 마. 왜 이래 당신? 가만 있어봐. 좋은 생각인데 너 고무장갑 어딨냐? 어머나 아버지. 그렇게 우리는 손에는 목장갑, 머리에는 고무장갑 이렇게 두루두루 쓰고 집집마다 돌기 시작했고 저는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았어요. 간다잉. 문 열어.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송대식.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송대식. 아이고 이렇게 온 가족이 오니까 보기가 참 좋으네요. 아이고 그러게 말이요 그냥. 아이고. 아이고 저거 터크의 사오가 아주 그냥 열심히네. 저 닭빛을 봐 닭빛을. 요즘에 저런 사오가 없어. 아닙니다 아버님. 예.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장 선거에는요 기호 A번 우리 장인어른이시죠 송대식 부탁드립니다. 이 선거는 잘 모르겠고 이 목마를 텐데 여기 와가지고 막걸리나 한 잔이야.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한 잔만입니다. 아이고 이리 예. 와. 한 잔. 남편은 동네 어르신들의 칭찬에 기분이 좋았는지 한 잔, 두 잔 다니면서 술을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우 진짜 술 맛이 기가 막히네. 아유 이가 왜 이러냐. 아유. 그만 마셔. 다음 주. 왜 그래? 좀 가만 있어봐. 아우 좀. 이게 다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선거 전략이야. 나 술 안 좋아한다고. 마시고. 저 어르신 제 잔도 한 잔 받으십시오. 예. 남편은 그렇게 조금씩 취해갔고 기다리던 아버지는 참지 못해 다음 집으로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대식 사랑. 왜 이래? 어지러워. 왜 이래? 어머 여보 어떻게 정신 차려 여보. 네, 남편이 술이 떡이 돼가지고 쓰러진 것 같습니다. 저는 짜증과 걱정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어르신들께서 커다란 무명 손미부를 덮어주면서 남편을 경운기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걱정을 말어.
이렇게 저 따따따따따따 해가지고 괜찮을게요. 아, 무슨 길이 그렇게 거칠어. 저는 눈물과 땀이 범벅이 돼서 경운기에 함께 올라탔어요. 아이고. 이렇게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우리 아버지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원망의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이불에 꽁꽁 쌓여 덩어리가 된 남편을 보더니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돼지 잡았냐? 아이고 그래. 그러고 저 수육을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아버지! 돼지 아니고 김서방이야, 김서방. 김서방? 왜? 아니 선거운동 하라니까 왜 경운기에 자빠져 자고 있냐? 아휴, 자초지종을 들으신 아버지는 그날로 선거운동을 중단하셨고 사실상 이장이 되는 걸 포기한 듯 싶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아버지의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는지 아이고 요즘에 그런 사고가 어디 있어요. 내가 사후 불쌍해서라도 한 표 주고 싶더라고. 해서 이런 동정표들로 어떻게 이래저래 아버지가 이장에 당선! 진짜? 그렇습니다. 그 후로 약 10년간 장기 집권하셨죠. 지금은 모든 감투직에서 물러나 자연인으로 살고 계신 아버지. 아버지는 요즘도 가끔 그때의 선거운동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그때가 좋았지. 예. 나는 말이요 인자 와서 말이지만 그 당시에 그 선거송을 부르면서 말이요 나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을 느꼈어. 아이고. 생각해보면 그때 아버지의 모습 진짜 활기차서 좋았는데 요즘은 기력이 많이 떨어지신 아버지를 보며 생각해봅니다. 아버지, 이번 선거에 다시 나가시면요, 그땐 제가 진짜 선거운동 열심히 해볼게요. 어디든 아버지 꼭 도전해보세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송대식! 와와와와. 안녕하세요, 정선혜 씨, 문천식 씨. 저에게는 아주 나쁜 버릇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건망증. 야야, 우리 숙소 예약했어? 애들이 가서 고기 구워 먹자고 그러는데 그 펜션으로 예약한 거 맞지? 아 맞다, 까먹었다. 야, 내일 출발인데 숙소를 아직 예약 안 하면 어떡해? 제가 이래요. 여행을 가서도 건망증이 발동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고추장 가져오기로 한 사람이 너지. 내가? 뭐래? 니네 할머니가 담근 고추장 맛있다고 네가 가져온다며? 아 맞다, 까먹었다. 야! 진짜! 됐어. 내가 그냥 소금 가져왔으니까 고기는 소금에 찍어 먹자고. 고기 가져왔지? 아 맞다, 고기도 안 가져왔다. 야! 우리 뭐 먹어? 쌀은? 아 맞다, 쌀 안 가져왔다. 야! 먹거리 너만 믿으라며. 여행 준비물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일상에서도 저의 건망증은 계속되었는데요. 얘 카드 챙겼어? 거기다 포인트 적립돼야 돼. 아 맞다, 카드 안 챙겼다 엄마. 아유, 얘가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안경 안 쓰고 나갈 거야, 너? 아 맞다, 안경을 안 썼네. 어쩐지 앞이 잘 안 보이더라니. 아이고, 아, 이놈은 지지배야. 왜? 진짜 너 정신 안 차려? 정신 바짝 차리고 다녀. 가장 아찔했던 건 어느 겨울 출근길이었어요. 누나, 그러고 회사 가게? 왜? 나 늦었어. 내복 바지 입고 어디 가? 아 맞다, 이 위에 바지를 안 입었네. 그래서 이런 저를 옆에서 지켜보던 친구가 저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주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맞다. 어우야, 그래도 별명이 맞다가 뭐야. 너는 그래도 싸. 야, 너 옆에서 맞다. 이 소리 듣는 게 얼마나 불안하고 짜증나는 일인지 알아? 이 별명 떼어버리고 싶으면 너도 좀 노력을 해. 메모라도 하든지. 아 맞다, 그 생각을 못했네. 맞다. 이거 좀 하지 마. 아 맞다, 네가 맞다 이거 하지 말랬지. 야! 제가 하도 이러니까요, 어느 날 친구는 급기야 비책을 하나 내놨는데요. 야, 자, 여기 여기 네 휴대전화에 대고 맞다. 이거 몇 번 외쳐봐. 휴대전화에 대고 그걸 왜 해? 맞다. 이걸 녹음해가지고 문자나 뭐 각종 알림음으로 내가 설정할 거야. 문자 알림음으로? 그래야 네가 그 버릇을 좀 고치지. 얼른 녹음해. 친구의 말도 일리는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휴대전화에 맞다를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 버전으로 해보는 거야. 시작.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오케이. 그걸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네 문자 알림음으로 설정하고. 그게 잘 될까? 됐어. 내가 톡 보내볼게. 소리가 어떻게 들리나 보자. 보낸다. 전송. 마침내 친구의 톡이 도착하자 제 휴대전화에서는요. 아 맞다. 우와, 됐다. 됐어. 야, 이게 가능하다니. 야, 이제부터는 너는 맞다.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아 진짜 꼭 그렇게 되면 좋겠다. 나도 내가 매번 이러는 거 지긋지긋했거든. 그래, 나도 징글징글해. 우리 이 알림음으로 꼭 네 건망증을 고치자. 그렇게 저는 나름의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노력 덕분인지 아주 서서히 건망증이 좋아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날은 또 뭐가 씌었는지 제가 사무실에서 알람 소리를 진동으로 바꾼다는 걸 깜빡하고 책상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둔 채 화장실에 갔을 때였죠. 잠시 후 화장실에서 돌아와 보니 사람들이 수군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옆자리 선배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자기 알림은 바꿔야겠더라. 네? 아, 좀 독특하죠? 그게 제 건망증 때문에. 아유, 자기 화장실 간 사이에 난리도 아니었어. 예? 왜요?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제 휴대전화에 톡이 왔는데요. 톡이 왔으니까 당연히 알림음은 아 맞다! 그런데 이 소리에 크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우리 팀의 유일한 외국인 아마타 씨. 아마타 씨는 아 맞다 알림음이 울리자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Sí, señor. 누가 나 부르니요? 그러나 찾는 사람이 없자 아마타 씨는 다시 자리에 앉아 일에 열중했던 겁니다. 하지만 눈치 없이 제 톡은 다시 한번 울려대고 아 맞다! Sí, señor. 누굽니까? 그리고 하필이면 친구가 연달아 톡을 보내는 바람에 끊임없이 울려댔던 저의 알림톡 아 맞다! Señor, 여기 있습니다. 아 맞다! 아 맞다! Yes, 아 맞다! sí, 아 맞다! sí, 아 맞다! sí. 아 맞다! 누구야? 나와, 아, 결국 아마타 씨는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누구야냐로 외치며 절규했고 사무실이 본인의 이름으로 도배되자 그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글쎄 끝내 이 한마디를 외쳤다죠. 짜증난다. 아니, 화가 되게 많이 난 것 같더라고. 어머. 하긴 우리도 도대체 누가 자꾸 아마타 씨를 찾나 그냥 두리번거리고 그랬다니까. 선배 저 어떡해요? 뭐 어떻게 가서 사과해야지. 그래서 사과도 할 겸 아마타 씨를 휴게실로 불러냈는데 아마타 씨가 쌍꺼풀 짙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Buon pomeriggio, señor. Señorita, 나는 이탈리아의 여자친구 있어. 예? 네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게 무슨 말? 너 나 좋아하라? 내 이름 막 울려. 그때 나는 그 까뜨리나 너무 사랑해하라. 너 사랑 안 하라. 오케이. Gracias. 그랬습니다. 그는요 제가 자기를 좋아해서 알림음으로 자기 이름을 설정했다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내가 건망증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설명을 했지만 금방 졌더라? 금방이 뭐냐라? 아니 그 건망증이랑 다른 건데요. 뭐야? Tor buona giornata anche per me con la marghetta risotto, mozzarella alla prossima Pierezze, parlane con lei. 뭐라는 거야? 뭐 피자 먹자는 거야? 파스타 먹자는 거야? 참나. 그는 그렇게 이탈리아로 뭐라 하더니 나가버렸어요. 그날 이후 저는 아 맞다! 병을 고치기 위해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 봄에는 까먹는 일 없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살아보는 게 제 목표거든요. 다들 저 좀 응원해 주세요. 아 맞다! 그리고 아마타 씨에게 본의 아니게 미안했다는 말도 꼭 전해주시고요. 아마타 씨 미안해. 아 맞다! 늘 제 옆에서 저 때문에 고생하는 제 친구에게도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그럼 이만 아 맞다! 정선희 씨, 문천식 씨 안녕히 계세요. 와!